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나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씩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그래도 아까 장 초반에 최저점 2457포인트와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좀 올라선 분위기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73% 정도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까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저점 찍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국내 증시 분위기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들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빅 이벤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26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이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미팅을 통해서 통화 정책 그리고 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약 요인들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서요. 이번에 나오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또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블루 실장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 오셨고요. 네, 황희성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리백객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진정주린이님, 서당계 1년차님, 한콩이님, 세골쥐말님, 그다음에 또 누가 오셨죠? 네, 러브수기님 제가 아까 불렀나요? 네,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되고 있는 나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최태규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처음에는 약간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분위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안도감이 드는데요.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오늘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국제 유가가 다시 90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종목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유가 관련주를 좀 50% 이상 또 지분율을 확보하는 게 통과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건가 싶어서 국제 유가에 조금 더 희망을 걸어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요인은 없지만 일단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유가 측면에 있어서 상승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고 있죠. 일단 러시아가 가즈프롬 3일간 가동 중단에 이러면서 천연가스 급등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반사이익 받으면서 상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워렌 버핏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미국에 있는 많은 헤지 펀드 기관들이 에너지주 상승 쪽에 아직 매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이 이 비축유 방출한 이 부분을 어느 순간 메워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유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락하는 요인으로는 중국 경기 부진,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러한 것들은 유가가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지금 90달러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유가 차트인데 이 보시면은 최근에 이 85달러 여기 오게 되면은 저점 찍고 오히려 이제 상승했죠. 그 자리가 어디니?라고 했대. 작년 10월, 11월 맞고 떨어지는 저항 라인이었어요. 결국 그 저항 라인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가서 거기를 치고 올라가니까 한번 세게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 주고 신고가 나오는 그러한 모양새, 거의 130달러를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줬죠. 그러면 결국 지금 자리에선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추세 때 좀 걸려져 있어요. 결국 한 95달러 아니면 85달러 여기 박스름으로 갈 것 같아요. 유가는. 그러면 95달러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하반기에는 한두 차례는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요. 한 85달러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요 위에 있는 건 S-오일이고 밑에 있는 건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면 60일 이평선을 놓고 S-오일은 지금 딱 저항대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저항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 S-오일 안 샀는데 좀 갖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이러한 자리에 왔을 때는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결국 이 가격이 95,000원을 하회하면서 95,000원에서 한 93,000원까지 요 자리에 오게 되면은 뭐 조종조딱 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저점 자리가 매수 자리 아니었나 보고 얘는 이 박스 여기를 어느 시점에 이제 뚫고 가느냐 뚫게 되면은 한번 여기까지는 열려져 있다. 반면에 S-오일 같은 경우는 이 11만 원까지 열려져 있으니까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장 지수대로 보더라도 지금은 일정 부분 조정 나오고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서 경기 민감주 또 유가 관련된 종목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 대안으로는 천연가스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SK가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 SK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고점 치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SK가스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에서 횡보하고 있고 이런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11월, 12월 달 그때를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해도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정유 관련주들 이 부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정유 관련주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연가스 오늘 잘 가고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에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올 겨울에 다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90달러 선을 약간 하회하기도 했었고 120달러까지 치솟다가 좀 진정세를 나타냈잖아요. 네, 다시 좀 치솟는 분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또 물가 지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번에 연준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마음에 진정이 됐던 부분이 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번에 뭐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느 정도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또 증시의 분위기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로라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 CJ ENM입니다. 10만 1,000원이 평단가고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CJ ENM 10만 1,000원이면 사실 약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진입은 되게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입은 잘했지만 사실 주가 흐름이 약간 답답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수급을 체크해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도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뭐 CJ E&M 하면은 어찌 보면은 종합적인 일을 하는 거죠. 뭐 홈쇼핑부터 뭐 드라마 제작부터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주가는 아주 느려요. 그죠? 아주 느립니다. 어찌 보면 그냥 CJ E&M 이렇게 딱 보면 너무너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뭐 기관 외국인 딱 매력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주가도 그냥 바닥에서 계속 빡빡빡빡 기고 있는데 이 잘 보면 이 제가 이제 박스 두 개를 그어놨어요. 하나는 한 10만 4천 원, 그리고 하나는 한 9만 5천 원. 여기서 얘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지금 내려왔으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벗어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이 CJ E&M 쪽에서는 안 보여요. 그냥 월봉 차트 놓고 보더라도 어머 이거 완전 대바닥인데 결국 바닥에 있다라는 건 딱 거래도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 좀 모멘텀을 받고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로 뭐 하는 회사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종합 유선 방송사업, 홈쇼핑, 그 다음에 뭐 도소매업 이러한 것들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TVN, 엠네트, OCN, 올리브 뭐 이런 거 보면 투니버스 뭐 영화도 있고 음악 채널도 있고 다양해요. 그죠? 다양해. 그러면 다양하다라는 건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거 붙여서 올리고 저거 붙여서 올라갈 텐데 또 시장이 안 좋을 땐 아이고 얘 때문에 좀 안 가고 또 얘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일을 하다 보니까 얘 또한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닥 매력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대바닥이다. 그럼 대바닥에서 이 종목 나는 그래도 좀 끝까지 좀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어느 시점에 요걸 뚫고 가느냐예요. 뚫고 가느냐? 뚫고 가게 되면 충분히 일단 상승은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반등은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 반등 나온 이 가격대 한 11만 8천 원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어느 시점에 이 박스를 뚫고 가느냐 그러면 11만 8천 원은 열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쯤 갔는데 얘가 또 떨어지고 이걸 반복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한 10만 4천 원 가게 되면은 절반만 팔아요. 그럼 5% 남아. 근데 뚝 떨어져? 그럼 내가 산 10만 천 원보다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난 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 밑에서 단가 맞춰놓고 또 박스 상단 보는 거예요. 상단 봤더니 수급도 괜찮게 들어와. 그럼 그냥 한번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뭐 이 위에까지도 열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뭐 대바닥권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갈 수 있어요. 영화관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시네월드라고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밀폐된 데 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할까? 영화 매니아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넷플릭스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걸 통해서 집에서 보는 것. 요새 TV도 워낙 좋아지니까 굳이 이 영화관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네월드라는 이러한 이 영화관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세계 최대인 AMC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닥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그렇지만 CJ E&M은 아까 봤듯이 그거하고는 좀 거리 있어. 근데 이름 자체가 조금 거기에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못 가나 이렇게는 좀 보여지는데 얘기해 드렸듯이 이 박스 상단 요거 돌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반 팔고 밑에서 반 사고 이러한 트레이딩하는 것 그닥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CJ E&M 관련해서 투자 의견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E&M 관련해서 투자 의견 드렸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좀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콘텐츠 안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고 우리 러브수기님이 들고 오신 종목이에요. 넥슨게임즈 22,648원이 평단가고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러브수기님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 흐름 보니까 넥슨게임즈가 지금 1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뭔가 뚜렷한 이슈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기관이랑 외국에는 되게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러브수기님이 진입을 한 이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 진짜 어찌 보면 좀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여기서도 보시면은 6월 달에 그렇게 열심히 올려놓고 확 끌어내려 버립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애들이 하락하게 되면 그냥 동조해가지고 하락하는 그러한 좀 습성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상단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물량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한 악재성 뉴스가 없는데 하락한다. 이랬을 때는 그냥 차익 물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를 지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니면 오늘 뭐 아래 꼬리 달면서 요 60일 이평선 지지해 주게 되면 아마 이제 당분간은 여기서 좀 흐름이 횡보하면서 나타날 것이고 오늘 그냥 종가까지 확 밀어버리면서 이날의 저점 깨버리면 이게 저가가 18,850원이에요. 그것까지 깨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악재 없이 하락한다는 거 올렸다가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 시점에서 지금의 주가 위치는 저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면 얘가 일단은 이 고점에서 18,800원 요 자리가 절반 값이에요. 그럼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 자리에서 뭐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얘가 지금 비중이 15%예요. 15%면은 조금 한 번 더 담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추가 매수는 이 자리쯤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고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단에 대한 저항은 있겠지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열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얘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는 60일 이평선이 단기 목표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매물대도 있고 위에서 75% 빠진 이러한 자리에서 추매를 한번 고려해가지고 단가 낮추고 목표가를 60일 이평선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조정이 고점에서 저점 이 50% 빠지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매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자. 좀 벅벅대겠지만 결국에는 내 매수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종목 여기서 치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나쁜 자리에서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재수없게 이렇게 개파락해놓고 급락 나오는 이러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잡주도 아닌데,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행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18,800원 여기서는 추매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16,500원 이 밑에 자리에서 추매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넥슨게임즈 관련해서 추가 매수를 할 경우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나눠서 잘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둘 중에서 좀 잘 판가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게임주들 대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진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까지 갈 만한 이슈인가 싶은 이슈 가지고 이렇게 확 오르기도 하니까 참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넥슨게임즈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넥슨에서 카트라이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도 있고 요즘에도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서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게임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 다음 종목은 우리 오리백괭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LNF 24만 8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성급한 진입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보고 샀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LNF 24만 8천 원이면 완전 최근에 진입을 하셨나 봐요. 지난주 제가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이런 전망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오리백괭님도 이런 리포트를 보신 건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뉴스가 나오고 치고 가지 못한다라는 건 뉴스가 소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멸했다. 그러면 이 2차 전지 이 시장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니? 올라왔을 때 향후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더 갈 수 있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면요. 왜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그 미련을 갖는다라는 건 조금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얘가 주가가 5만 원일 때 얘 10만 원까지 더블 만들라 그러면은 5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더블 만들어서 10만 원 됐어요. 자,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다시 20만 원 더블 만들기 위해서는 한 주에 5만 원 사던 걸 한 주에 10만 원씩 사서 더블 만들어서 20만 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에서 얘 50%, 즉 30만 원을 내기 위해서는 한 주에 20만 원짜리를 또 30만 원 사야 돼. 그만큼 투자금이 늘어나 거래대금 늘어나야 되지. 그래야 신고가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시장이 그만큼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거래대금 그 이전에 이렇게 올렸을 때 대비 지금은 다 쪼그라들었어요. 이 쪼그라드는 상황 속에서 얘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 신고가를 향해서 분명히 얘가 힘이 좋아갖고 이 신고가 치고 가요. 그 조금 가다 보면 얘 다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이 기술적 반등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누가 더 쉽냐라는 걸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고점 자리에서 뭘 얼마나 더 먹으려고 얘 여기서 10% 먹기 위해서는 불안함까지 같이 갖고 가야 돼요. 그러나 바닥권에 있는 애 10%는 보다도 좀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이 얘네들 관련돼 가지고는 분명히 크게 갈 수 있지만 연말쯤 돼 가지고 이 유럽 쪽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지금 독일 하면 뭐예요? 자동차 강국인데 얘네가 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좀 시장을 좀 늦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진짜 부각되게 되면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빌미로 한번 떨어뜨렸다가 조금 녹아나게 하고 다시 올릴 가능성도 일정 부분 좀 생각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요 자리 잘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재파락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점 깨게 되면 또 이제 여기서 얼마나 이제 지켜줄 것인가. 분명히 지금 차트는 시장의 지금 크게 움직임이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며칠 더 열려버리면 여기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 떨어뜨리면서 여기를 지지 못해주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밑에까지도 열릴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게 신고가인데 이 신고가 자리에서 이걸 차익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왕이면 뭐 샀으니까 좀 잘 가주면 좋겠지만 얘가 오늘의 저점을 또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열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점에서 이런 애들이 한번 뚝뚝 떨어지게 되면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지? 가늠이 안 돼요. 이런 바닥권에서는 추매할 수 있는 자리가 보이는데 얘네는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추매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61일 평선 여기서 추매 자리 맞아요. 그러나 이 신고가 자리에서는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추매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 줘야지 추매했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 내 소중한 총알만 또 낭비하면서 나중에 추매해야 될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LNF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 너무 고점에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 그런 단점인 상황 속에서 오늘의 저점을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얘가 요날 보면 요날도 23만 1,000원 그다음에 여기서도 23만 1,000원 이 자꾸 아래꼬리 달아요. 지켜가려고. 이 아래꼬리 달고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요 두 개의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되겠네.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하고 굉장히 뭔가 중요한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깨게 되면 일단 아래로 열려버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서 추면은 내가 봤을 땐 어떻게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추세대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추세는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와가지고는 지지하려고는 하겠지만 지지해주면 결국 이제 올라가봐야 60일 이평선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60일 이평선이니까 여기서 잘 요거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조금 더 떨어지고 결국 요 라인 때 23만 1,000원 깨게 되면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추매 자리를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LNF 리포트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기대감 많고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이 LNF가 일단 뭐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가 소멸됐다. 그래서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주가 흐름을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일갱님 그래도 LNF 그렇게 막 작은 종목,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앞으로 흐름 잘 보시면서 추가 전략도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최태규 전문가님과 하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신강금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유한양행 61,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61,000원이면은 올해 고점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주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유한양행 장점은 안전하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엔 안전하다. 단점은 안 움직인다. 이게 단점입니다. 비중이 20%야. 분명히 이 61,000원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박스 상단이야. 그러면 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행보를 해야 될지 결국 이 박스에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제약바이오는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어떤 신약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얘가 지금 뭐 임상을 하고 그러한 모멘텀을 보고서 얘네들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난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얘가 어떤 임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 종목을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사셨어야 되고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얘가 또 뿡뿡뿡뿡 치고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아마 요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비중이 20%야.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나 번전되는 자리에서는 꼭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그래 10% 돼야지 좀 밑에 내려왔을 때 단가 낮추면서 올라가는 걸 좀 볼 텐데 결국 그 자리 가게 되면 분명히 또 내려올 가능.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아. 그러다가 한번 꺾이게 되면 거기서 좀 팔 걸. 이러한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게 주식인데 여튼 지금 흐름에 있어서 61,000원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가는데 어느 시점에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땐 최소 한 달, 두 달은 조금 더 횡보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유한양행 정말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만큼 주가 흐름도 너무 안정적이다. 네, 이 부분은 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한양행을 마지막으로 좀 최태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공방 있으시죠? 내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건가. 결국 시장 보지 마세요. 종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종목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이 원하는 종목이 뭔지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저녁 6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아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 듣고 제가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리쌍의 회상 아시나요? 그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이 부분,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것도 혹시 너무 옛날 노래인가 싶어서 좀 말하기가 약간 두렵긴 했는데, 네, 어쨌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요. 우리 블루 실장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요즘 친구들은 카트라이더랑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모른다는 이 댓글을 보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우리 러브쏘기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모바일로 요즘 카트라이더를 한다고요. 저 때는, 그러니까 라떼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술력이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좀 알고 가게 됐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는 점. 요즘에 또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 아는 사람 있다고. 네, 이렇게 댓글에다가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여담도 나눠보고 이제 다음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기대되는데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 미니 강의는 제가 좀 색다르게, 반기 보고서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그 미니 강의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2월 그 결산 법인들은 그 반기 보고서 제출 그 기한이, 지난주 그 15일 날이 강복절이니까요. 그 다음날 16일 화요일 날이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었죠. 제가 그 한국거래소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상장 공시 시스템에 제가 보니까요. 32개 상장사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6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반기 보고서를 제출이 늦어지거나 또는 제출하지 못하거나 감사 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른답게 우리가 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어른은 어른답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월 결산법인 32개사가 감사 의견의 비적정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비적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정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적정을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 한정이 있고요. 그 다음은 부정적이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그냥 의견 거절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법적 권한이 그 있는 공인 그 회계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그게 반기 보고서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과 한정과 부정적 의견 거절이 있는데 적정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적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32개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반기 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6개가 되더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종목 하나 볼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한정 의견을 받은 알파홀딩스라는 종목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이 알파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차트 한번 보세요. 지난 16일 날 여러분들 그 감사 의견이 한정이 나왔죠. 한정이 나오면서 이날 하한가가 들어가 버렸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에요. 그 다음 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냐면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날 하한가가 들어갔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이번에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입니다. 주가가 급락 이후에 하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은 16일 날 제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비덴트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은 여러분들 비덴트 모르는 기업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이날 감사 보고서를 제 날짜에 제출을 못해서 장중에 하락폭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그 감사 보고서라고 하는 거, 제가 한자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보고서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이 감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을 뺀 여러분 한정이라든지 부정적이라든지 의견 거절 나오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 이게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2년이나 3년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은 제발 좀 매매 좀 하지 마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발 2, 3년 적자를 보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부채 항목에 보시면 단기 사채와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요. 단기 사채와 단기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 단기 사채와 단기 차입금이 가중한 기업들, 제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불성실 공시 법인들이잖아요. 밥 먹듯이. 여러분도 코스닥이에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어버리고 싶은데 제가 좀 참고 있는 겁니다. 제 감정을 좀 추스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불성실 공시 기업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만에 소멸이 되니까요. 이거 밥 먹듯이 있잖아요. 불성실 공시를 계속 내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지금 불량하거나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불성실 공시 그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은 손대지 말 것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재발을 정말 몇 번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적잖은 기업들 피해라. 그리고 내적으로 뭔가 불성실한 그런 기업들은 꼭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 좀 괜찮은 종목들만 담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업이 기반이 좀 건실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 나서자. 오늘의 가장 큰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사람들 고를 때도 좀 뭔가 내면이 튼튼하고 건실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놓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포트폴리오에도 좀 종목을 드릴 때 아내가 좀 괜찮은 그런 친구를 맞이하자. 네, 이런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아껴주시면서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뭔가 혼나는 듯한 꿀팁을 얻어갔고요.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기우기 님이 보내주신 TCC 스틸입니다. 평단가는 12,550원이고요. 보유비중 25%네요. 네, 그래서 25% 보유비중이면 사실 4분의 1이나 차지를 해서 이렇게 적은 비중은 아닌데 오늘 입성했다고 하셔요. 네, TCC 스틸 이렇게 좀 길게 보면 한 2020년 말부터는 쭉 상승 추세만 이어가고 있어서 오늘 좀 조정받을 때 진입을 하더라도 앞으로 또 오를 가능성만 있다면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외국인이 너무 오랫동안 7월 말부터 계속 팔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거 좀 안심하고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그 나와 있는 그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께 소형주지만 이 기업에요 그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우리가 스몰 종목 소형주 중에서 알짜배기 종목 중에서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제가 소형주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우리가 리비안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포면 처리 강판 전문 기업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원통형 셀에 그 전지 셀에 들어가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는 업체죠. 이 소형주임에서 이 내용을 지금 잘 보신다면 이 종목의 주가 상승세는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주가가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보시고 연봉상으로 보시면은 사상 신고가가 나왔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연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연봉 차트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이 하나 봉이 이게 1년짜리 봉입니다. 1년, 2년, 3년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3년 동안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5년 동안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캔들이 있잖아요. 그이가 5년 동안 상승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주가가 우리가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팅주 3인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용으로 옳지 않지만 큰 수익을 제가 한번 안겨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강이라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태강이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 아직도 주가가 배가 고프죠. 아직까지 신고가가 안 났으니까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태강에 왜 또 중간에 내가 태강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강은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고요. 이게 나와 있는 TCC 스틸 이제는 실적이 이미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미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TCC 스틸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거는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에 와 있어요. 이분께서 보니까 12,55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요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세요. 주가가 워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주가가 바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갈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종목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요. 얼마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면 되냐면은 33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13,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일단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이 기업이 나빠서 매도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제가 PR이나 그 PBR, ROE를 다 계산해 보면 제가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그냥 종목 진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종목 진단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3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이 종목 탄탄한 기업이다.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3,200원까지 제시를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TCC 스틸에서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적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13,000원 초반 부근에서 여기서 털어내고 다른 쪽에 좀 눈을 돌려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왜 파티 같은 것도 이제 파티가 끝났을 때 가는 것보다 파티가 이제 시작되는 곳에 가야 좀 먹을거리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CC 스틸 나쁘지 않은 기업이지만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전화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 통화 연결 통해서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휴마시스요. 휴마시스요? 네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요? 네, 휴마시스 22,700원에 보유 40%요. 22,700원에 40%요? 네. 좀 손실이 좀 있네요. 네, 비중도 많은데. 그러게요. 네. 이게 누군가가 덕에서 추천한 거였는데. 아, 네네. 네. 네, 추매하라고 그래가지고까지도 해서 좀 많이 또 추매를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혹시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고점 부근에서 하신 걸까요? 원래는 23,000원대에 했다가, 예, 제가 또, 추매를 해가지고, 이게 단가를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제일 고민이신 부분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일까요? 아니요, 추가는 제가 지금 솔직히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쵸. 추가 매수까지는 저거 안 하고 이게 저가 산 금액까지는 어떻게 올 수 있으려나 이게 너무 걱정입니다. 아, 네. 그러면 원금 회복은 가능할지 전망 받아달라고 제가 한번 문의해 볼게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아, 네네. 기간과 안 그러면 함께. 조금 네. 팔아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를 하셨는데도 지금 비중도 너무 늘어났고, 이제 낙폭이 너무 깊어져서, 일단은 첫 번째로 원금 회복 가능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런 좀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산 전문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아마 예견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요, 반드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손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손절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 이거는 손절하는 종목이에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될 종목을 손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런 그 진단 키트의 그런 수요가 또 좀 가파르게 또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이번에 이 지금 부분들은 이제 주가는 거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키트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나 50만 명이나 이렇게 되면 주가의 탄력은 좀 나올 수 있으나 20만 명 미만에 있을 경우에 이제는 요 진단 키트는요, 이제는 손을 놓을 때가 된 겁니다. 막차를 타지 마시고요. 지금 맨 막차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휴마시스와 같은 업종 볼까요? 하나, 여러분들 램지노믹스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램지노믹스 보세요. 주가 한번 보세요. 가장 큰 시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매매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은 제가 33일 이평선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얼마까지? 19,600원까지 반전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또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게 19,000원 돌파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30만 명이 넘어가고 40만 명이 넘어가면 주가 한번 탄력은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목의 주가가 2만 원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종목입니다. 시장의 패션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패션은 조선기자재, 방산, 2차 전지, 이게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휴마시스 같은 이런 진단 키트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의 그 주소를 번지수를 잘못 찾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요거는 저는 제 같으면 반등시 바로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면은 18,000원 조금 더 아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면 19,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확진자 수 확 늘어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시고요.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휴마시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토마토를 듣고 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다른 데에서 저걸 해가지고 아이고. 실수를 좀 범했거든요. 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여기서 일단 손실 최대한 줄이시고 다른 종목에서 꼭 메꾸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휴마시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휴마시스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이렇게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건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공방 있으시죠? 예, 제가 오늘 5시에 제가 피팅주 3인방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가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제2의 피팅주를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5시 거듭 강조해 주셨던 이 피팅주 3인에 대해서 이제 수익까지 달성을 하고 제2의 피팅주가 누가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님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댓글창에다가 고민되는 종목들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히 진단해 드리니까요. 오늘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진단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